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 방송인 자니윤 씨가 임명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공기관과 감사직은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도 기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자리임을 증명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 의회도 이 같은 보훈 인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도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법성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재록 전주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토론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부터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대 전라북도 의회는 출범과 함께 전라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의지를 아주 강하게 밝히셨는데 예.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10대 도에 출범하면서 청문 인사 검증제도 시스템을 좀 구축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선 자치단체 출연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2개, 공기업까지 하면 12개인데 그 12개가 전라북도 어떤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요. 그동안에 그 출연기관장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정실인사나 보훈인사로 중간에 그만두고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징검다리로 사용됐다든지 또는 외부의 청탁 압력에 의해서 정치권의 청탁 압력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의 이런 불협화음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도민들도 그동안 도민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의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논의해왔던 부분들이어서 이번에 한번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네, 김남규 위원장님,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하셨는데 의회 도입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지방자치법의 여러 가지 권한으로 보면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요. 상대적으로 의회 권한이 약한 반면 현재 아까 의장님 이야기하셨지만 도출연기관을 포함한 이런 인사 행태 이제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도지사의 전행이었고 그다음에 선거 공신들 농공행상하는 자리로 전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도의 발전, 도의 살림, 그다음에 도민을 위한 어떤 기관 운영보다는 선거를 다시 준비하거나 보훈 인사를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까지는 그걸 너무 이렇게 방관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인사 검증 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도의의 취지에는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재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거는 200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 중앙정부에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4대 권력기관부터 시작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장관 임명하는데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서 그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할수록 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요직에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보훈인사나 정실인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그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도적으로 약간 미흡하지만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취지가 충분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광수 의장님, 그렇다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산하기관장들의 보훈 인사가 많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의 이의 제기를 안 했던 이런 상태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이 지금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서 12개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무부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에 이제 실제로 보훈 인사나 측근 인사, 코드 인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인사 전횡이 많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사청문회 무엇이 논란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도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인사 검증 조례안은 2개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정무부지사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 검증을 하는 조례안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12개 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고 조례의 주요 골자는 어쨌든 단체장이 임명을 하면 임명된 지 30일 이내에 의회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그 검증한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지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도민 여러분들에게 이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본 골격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인사청문이라는 명칭이 법적으로 위법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법성 논란이 뜨거운데 김학수 변호사님, 네. 무슨 점이 위법이라는 것입니까? 사실 그 명칭과 관련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 단지 이 청문제도라는 것이 원래 어떤 처분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를 불러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그 국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안을 보면은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한 후에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과 내용이 서로 안 맞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굳이 좀 그걸 맞추자면은 인사 검증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검증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뀐다면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대법원에서는 그 사전적인 견제가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사후에 검증하는 정도라면은 위법성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지랖 교수님. 아마 그 광주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 제기가 이미 오래전에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전라북도 경우도 2004년도에 이미 이제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성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지역은 혹시 있습니까? 네, 몇 군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광주하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로 관련 조례가 부당하다, 입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그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 경남, 광주, 제주에서는 임명 전 합의, 즉 검증이라는 용어를 써서 임명 전 합의라는 어떤 가버넌스를 하고 있고요. 임명 후에 검증을 하고 있는 서울과 경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 특별자치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별개의 법률이 됐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인사청문회 조항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육사지방선거 이후에 등장한 집행부가 한 인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사 검증 비슷한 부분들을 했는데 결국은 제주 행정시장이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 검증 절차 이후에도. 그래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상당히 다른 시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지방자치법에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곳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네요. 자, 김남규 위원장님. 네. 자, 한쪽에서는 분명히 위법성 논란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 뭐 의장단 성명으로 채택도 하고 이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 또 다른 시각에서는 또 다른 의회 권력의 과시
또는 뭐 그 의회 권력의 아무튼 뭐 의회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적지 않은 비판들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현행법으로 보면 사전 검증제도 그 청문회, 사전 청문회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이든 도지사, 집행부의 어떤 인사 전행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어떤 형태든 제도는 실행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왜 우려를 하느냐 이거죠. 이제까지 보면 도원들이 뭐 도지사의 장학생 논란도 좀 있었고, 예를 들면 그 도의원 재량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 기존에 그걸 좀 많이 따오기 위해서 뭐 논란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보면 인사청문제도라든지 검증제도가 또 하나의 집행부와 어떤 거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즉 제도 자체보다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도의회 의원들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자질이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부정할 게 아니라 충분히 도에서 귀를 열고 그걸 반영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회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기우가 아닐까. 실제로 의회 권력이 강하지를 않아요. 집행부 단체장한테 모든 권한들이 거의 집중돼 있고요. 의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소리 내는 것 외에는 실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권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는 아까 그 우리 김남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이 부분들을 정말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우려도 있고, 또 일부 초창기 시행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김남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하여튼 열심히 한번 추진해서, 결국 이게 이제 어떤 권력을 위한 좀 더 갖기 위한 이런 싸움이라기보다는 전라북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바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가져주시면 이 좋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권력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회가 권력을 지나치게 오용하거나 남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권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우려할 만한 권력의 신장, 이것이 올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의회가 뭐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대 행정국가와 20세기 이후의 행정국가화가 된 상황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일정 정도의 권력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재정 통제권이나 인사 견제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회의 위상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인사청문회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를 아주 부정적인 권력을 키운다 이런 식으로 더 씌울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제자리를 찾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용어의 문제이긴 하는데요. 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권한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권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집행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김광수 부장님. 예.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에 이미 전라북도에 한 차례 시도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무산됐죠. 예. 왜 무산이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2003년 7대 의회 때 시도를 했고요. 그때 지사가 강인욱 지사였습니다. 의회에서 사전 청문이 이제 사전에 검증한다는 의미니까 사전 청문, 인사청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재요구를 했고 법의 판단에 맡겨졌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는데 그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된 그것을 무시하고 조례안이 위법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무효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제 아까 광주광역시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광주광역시도 이제 뭐 외부 인사위원까지 해가지고 인사 검증 제도, 청문 제도 이것을 만드는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또 그것도 똑같이 전라북도에서 했던 판례를 준용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을 바꾸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면 인사권은 단체장한테 있으니까 단체장이 임명하되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그 업무 수행 능력이 적절한지 전문성은 있는지 도덕성은 자질이 있는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해서 사후에라도 검증을 해서 도지사가 인사를 할 때 좀 경종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좀 적절하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라도 좀 해보겠다. 그런 취지가 강한 거죠. 네. 그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법원의 판단이 주요 근거가 된 걸로 보이는데, 자, 김 변호사님. 네. 자, 법원의 판단을 보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와 견제를 하려면 반드시 법으로만 해라라는 네. 거죠. 골자로 보면. 예, 근데 왜 조례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네, 그 지방의회가 행정을 감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입니다. 근데 이런 감시 제도가 또 무제한적으로 허용돼 버리면 결국 의회 권력이 행정을 지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거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건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정책적 결단이 전제가 되어야겠습니다만은 현행 법적으로는 그 상위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그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무효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장님. 자, 예. 이번에 법률에 규정이 없는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그렇다면 2004년도와 같이 또다시 무산되지 않으려면 그 미리 준비를 좀 하고 피할 수 있는 위법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하신 건가요? 아까 사전 청문제도를 하는 것들이 위법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하되 인사한 인물에 대해서 적절한지 이 부분들을 사후에라도 검증을 해서 도민을 알 권리 또 적절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강제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취지여서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게 지방자치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되지 않더라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조례는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법률적인 판단은 더 구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이제 제기된 의견들은 법률가들 의견들은 큰 문제는 없을 큰 것이다. 문제는 없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를 그래요.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김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추진했던 조례와 이번 조례가 다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전이냐 사후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위법성 문제는 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한번 그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안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종전에 추진했던 것이 사전 검증 절차였고 이번에는 사후 검증 절차니까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안에도 그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관장 7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그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못한다는 취지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번 조례안 7조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도지사가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7명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 7개 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것은 도지사의 그 권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할 법적 근거도 없고 이 7조의 규정하고도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2조에서는 대상자를 12개 기관을 해놨는데
7조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가 임명한 5명만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상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듬어야 될 거고요. 정확히 법률적인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듬어야 될 것 같고,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법률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도민들은 다 알고 있죠. 지사 의중에 따라서 이사회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들도 절차도 비슷하죠. 아까 잔이윤 관광공사 사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했는지 형식적으로 안 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내용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견제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시행하는 인사청문회는 소위 이제 4대 권력기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장관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한국관광공사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권력기관이나 장관까지만 허용하고 있지 정부가 투자하는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안은 그것과 달리 전북개발공사 등을 비롯해서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공기업은 그나마 도지사가 임명을 하니까 도지사의 그 행정 권한의 행사를 제한하는 감시하는 의미로서 사후 검증을 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우는 비록 도에서 출연을 했고 도지사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그 결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사회의 그 결의에 대해서 그 관여하는 것이 과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계속 문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그 타당한 말씀이시긴 하나 예를 들면 의회가 이제 이거 사전검증제가 아니고 사후검증제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지사 임명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대상을 도지사 임명하지 않는 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도의 감사 대상이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대상을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사전이냐 사후의 문제는 도지사의 그 임명 권한, 인사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는 도지사 임명하지 않는 그 기관 같은 경우도 이 임명권의 문제에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 어떤 감사 대상이면서 임명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기관을 명확히 하면 사전에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그 인사청문회 검증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대상을 확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잠깐만요. 사실적으로 도지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인사추천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임명했다 하더라도 그 기관 자체는 도의 출연기관이고 도민의 혈세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 부분들의 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검증하는 것들은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사전에 그 권한을 제약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지사가 임명했건 이사회에서 임명했건 사전에 임명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검증해서 필터링 기능을 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기능의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그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적인 논란은 여전히 법적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의회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도지사라면 그 얘기를 도의회의 주장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도의회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사가 나타난다면
뭐 그 껍데기뿐인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분께 우리 김학수 변호사하고 의장님께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도의회의 인사 검증 결과와에 상관없이 집행부가 인사권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제재할 수단은 있는 건지 먼저 김 의장님. 방법 없죠. 방법 없습니다. 인사권은 지사한테 있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는데 인사를 하기 전에 정말 제대로 된 인사인지 스스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정 예방적 기능 외에는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뭐 인사를 그래도 강행해도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부적합니다. 뭐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뭐 도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중대한 흠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사가 내가 하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가 이제 법률가니까 법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임명 절차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 자질이나 도덕성 같은 것을 이유로 뭐 임명을 취소할 수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의회와의 관계에서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해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력의 문제, 또 하나는 여론의 문제겠죠. 예를 들어 여론이 비등해져서 워낙 나빠지게 됐다. 그럼 도지사로서는 그 부담을 느껴서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뭐 종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뭐 약속을 한다든가 또는 보완 장치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재력 교수님. 자, 법적인 논거가 부족하다면 바꿔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고집센 도지사가 나와서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뭐 안 해도 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끌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끌어 나가면 되지 국회가 뭔 필요가 있느냐. 도지사가 행정 잘하면 되는데 귀찮게 옆에서 도의회가 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원만하고 그림이 좋고 국민들 뜻에 더 부합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는 쪽이 맞겠죠. 그리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어떤 그 바람을 더 부응하는 그런 차원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학수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출연 기관장들 중에서 청문회 대상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 조항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회 토론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겠다. 뭐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청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이제 법률적으로 부적절한 의미가 있어서 검증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하고자 한다. 근데 청문이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쓴 거는 이렇게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청문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적 미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뿐 도지사나 도의회가 결심을 하고 하겠다 하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안 하려고 하면 형식적인 모든 논리가 다 필요하고 법적인 제약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겠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거나 이것이 엄청난 뭐 국난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하진 지사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좋습니다. 하는데 1개월 이내 하는 것들은 좀 부담스럽고 조금 기간을 두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이시고요. 대전의 권선택 시장인가요? 공약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내걸고 나왔어요. 그리고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인사청문을 사전청문을 하겠다. 합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새누리당의 유정복 시장이 후임으로 갔는데 그 당시는 송영길 시장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사나 시장, 광역 단체장의 입장에서도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보훈 인사, 인사청탁, 압력 이런 부분으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자기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기능이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체장이 저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 부분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막 도덕적으로 흠결내기로 운영을 잘못해서 국회에서 나쁘게 인사청문회가 악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 잘 수위 조절을 서로 해가면서 정말 적절하게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마다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무엇이 논란인가라는 주제의 마지막 질문으로 오재력 교수하고 김남기 위원장께 공통 질문 다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사후 검증이라면 도의회에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후 검증 형식이라면 행정사무감사를 더 강화하거나 이런 것들 제도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 이 잘못하면 이 청문회 제도가 옥상오게 될 수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기 위원장님? 취임해서 업무를 보다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후라면, 네.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깊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건 이미 그 임명권자나 그 다음에 그 출연기관 등의 장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검증보다는 실제 어떤 일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거하고 인사 시스템의 문제나 자격이나 도덕성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그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장이야 전체 추진한 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고요. 인사검증은 그 단체장이 그 기관의 적절한 인사인지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도에서 오직 답답하면 사전 시스템이 안 된다니까 사후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일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전에 검증해서 단체장의 어떤 인사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후에라도 어떤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 부담감, 이제 인사를 잘못하면 그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연기관 도 보면 어떤 그 정신적 어떤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인사에 신중할 수 있는 요소는 많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다. 예. 그래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오직 답답하면 도의회가 사후 검증 제도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러 가지를 좀 실제 내용에서 보완하는 게 그런 것이 더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재력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행정사무감사는 국정감사처럼 그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인사청문회를 사후에 한다는 것은 원래는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후에 한다는 것은 현재 현행 법률의 입법적 미비로 인해서 비켜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건데 지금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도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한 그 인사청탁이나 이런 것 좀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지사님께서도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건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이신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도민의 지지도 더 올라가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적 미비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앞서가서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로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인사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걱정이 되는 게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자,
국회의 경우에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역량 검증보다는 뭐 세금, 투기, 도덕성 위주로 너무 지나치게 빠져드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는 그나마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은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사청문이라고 해도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의 전문성과 기타 등등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광수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도 좀 벅찹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국회처럼 보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받았던 뭐 그 사람 뭐 경력이라든지 또는 뭐 연구 실적 또는 뭐 기관 운영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을 우선 기본 자료나 토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사적 영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계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청문을 인사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검증 내용을 어떻게 정말 좀 잘 가져가서 좀 만족스러운 검증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한 달 적어도 인사가 단행된 지 한 달 이내에는 이런 검증을 하지 않으면 그 기관이 한 달 이내에 적어도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기관 업무 파악이라든지 기관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한 달 이내에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검증의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내용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저희 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기 위원장은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회의 인사청문회 이런 걸 보면서 뭐 신상털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해석하면 도덕성이나 어떤 기본도 안 된 공직자들을 추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신상털기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지만 오히려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의 기준들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게 선거 때 어떤 보훈 인사인지 정도는 분명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 이 정도는 기존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검증될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그 기관의 어떤 그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는 기본적인 문제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회처럼 뭐 그냥 여러 가지 어디 정보 뭐 종합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일단 전문 보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해도 저는 의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원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사실은 한 달짜리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가 상당히 유능해 보이면 관련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제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활용을 하면 국회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문회 공개 과정을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정부의 청문회도 이른바 권력기관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권력기관장만 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 산하의 기관장들이 전부 다 권력기관이냐라는 그 논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김 변호사님, 사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걸 공개하면은 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회에서 운영하는 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공직자를 뽑는 겁니다.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조례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지위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가 없이 공개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에 규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봤더니 이런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그 8조 1항 1호에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 결과 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 공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관련 서류 중에 개인 그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재산 내역에 관한 것, 또는 5년간의 납세와 체납 실적, 또 범죄 경력, 수사 기록,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그 허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과연 조례로서 이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문이라는 용어는 좀 부적절하다고 했고요. 사후 검증 과정에서 그런 개인 정보가 드러났을 때 이것을 공개할 근거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본인이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 자, 법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조례 내용은 요약 보고서를 공개 원칙으로 하되 요약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공개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자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제 한 가지 법적인 문제와 다르게 이런 부분들을, 사적인 영역 부분들을 너무 강화했을 때 실제 이게 권력기관은 장도 아니란 말이죠.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아니에요. 단지 도가 출자하고 도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가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어서 정말 전문 영역에, 그 영역에 맞는 적절한 인사가 이런 부분들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나 그거 안 가겠다. 사실은 필요한 인재인데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또 거꾸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인물을 배치하는데 오히려 방해작용을 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김남규 위원장님. 네네. 국회 인사청문회하고 전라도의회 인사청문회하고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국회는 여야가 확실하죠. 네네. 근데 전라도의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사와 막 같은 당일 확률이 뭐 거의 99%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들도 아까 잠깐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걱정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회 권력의 또 다른 권력 형성 과정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하고도 아까 이야기하고도 상통하는 건데요.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까 김광수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말을 좀 덧붙이자면, 저도 사실은 도지사의 단체장의 어떤 임명권을 견제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하지만, 개별 어떤 출연기관장의 이런 내용으로 본다고는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즉, 중앙고위직 관료 같은 경우는 권한이 크고, 어떤 그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신산털기가 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의 출연기관장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졌길래 다 이렇게 신상을 다 벌려도 공개를 해야 되는 점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정무부지사 등 주요 어떤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직접 사후청문회들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직접 도지사 임명하지는 하위직이 아니라 출연기관의 장들은
또 다른 어떤 인사 그 집행부대에 인사검증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출연경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올라오면 여기서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어떤가. 즉 인사청문회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어떤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의장님 우려했듯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은 시작은 좀 좁은 틀에서 권한이 있는 어떤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 과정을 검토해보고 보완해서 확대할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해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기존 법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있어요.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인데 이 부분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광주시 의회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인사검증하다가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좀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그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고 그다음에 그 지금 전북개발공사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이 정부 출연기관 도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부투자기관 등 중앙부처에 있는 공기업들도 안 하는데 그보다 급이 낮은 여기를 하는 게 인사청문회 하는 게 좀 안 어울리지 않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데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그 공기업들은요 300개 정도 돼요.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전부 인사청문회 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청단위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통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명 내외 정도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네. 이 거버넌스상 필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격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출연기관들이 무슨 힘이 있냐 그러는데 전북개발공사, 전북자동차기술원, 인재육성재단, 전북발전연구원, 남원의료원 이런 부분들이 원장 기관장들이 도민들이 생각할 때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무리 발언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의장님. 일단 인사청문회는 정말로 도민의 정서에 부적격하고 흠결이 많다. 이건 뭐 측근 보훈 인사다. 이런 정도를 큰 틀에서 걸러내는 역할만 해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례로 성안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후 인사 검증 제도가 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은 있겠지만 반드시 실현해서 그것이 전라북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결국은 지역 발전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수 변호사님. 예. 일단은 그 의회가 조례로서 추진하려면 그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좀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재력 교수님. 네. 이 부분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17개 광역시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입법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법이 없다고 해서 못한다 이렇게만 주저앉는 자세는 현실을 타포하고 진보한 세상을 이끌어 나가 여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라북도 지역은 동학 농민운동을 이끌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역동성을 가지고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된 사안도 선도해 나간다고 하면 전국적인 이슈로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남규 위원장님. 도의회가 모처럼 의혹을 가지고 단체장의 그 어떤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요.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결국에 사전이냐 사후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권한의 문제인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포함해서 최대한 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지사가 그 정실 측근 인사했던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그 준비도 좀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하시면 좋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멀리 보지 않아도 청문회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방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지역의 살림은 지역이 책임지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도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더 나은 지역자치를 위해 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 재정립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